또 이런 재미난 연구 결과가 있어요. 낮은 건물에 사는 사람이 고층 건물에 사는 거주자보다 친구가 3배가 많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사회를 보시면은 유독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같은 혁신 기업들은 다 캘리포니아 쪽에서 나오잖아요. 동부에서 혁신 기업이 나왔다는 얘기를 제가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연구를 보고 제가 깨달았어요. 아, 캘리포니아 지진이 많아서가 아닌가. 지진이 많으니까 고층 건물을 못 짓고 집들이 다 1, 2층짜리 저층 주거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3배가 많은 거죠. 보면은 스티브 잡스 같이 성격 까칠한 사람도 위즈니악 같은 착한 사람 만나서 애플도 창업하고 그러는 거예요. 잡스가 만약에 맨하탄에서 태어났으면 아마 왕따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느냐가 그 아이의 미래도 결정하고 사회의 미래까지 결정한다는 거죠. 창의적인 생각에 우리가 더 생각을 해보면은 천정고도 되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미네소타 대학에서 실험을 한 게 하나 있어요. 2.6m 높이의 천정고 교실에서 공부한 아이와 3m 천정고 높이의 공부한 아이를 실험을 했더니 3m 천정고에서 공부한 아이가 창의력이 2배가 높게 나왔어요. 딱 40cm 차이밖에 안 나는데 엄청난 결과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정고를 좀 높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있는 뭐 방음재를 다 뜯어낸다든지 천정 마감재를 뜯어내면 40cm 높아지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저 오른쪽 그림처럼 꼭대기층만이라도 이렇게 경사진 지붕도 만들고 다양한 형태에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딱 우리나라에서는 2.6m 천정고로 딱 규정을 해놨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 높이로 4층 교실을 그렇게 좋게 만들면은 2층, 3층 학부모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다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평등한 사회를 항상 회기를 통해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사결정의 잘못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더 좋은 게 있어도 안 만들려고 그래요. 다양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평등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보시면은 아이들은 2.6m 높이의 교실에서 공부하고요. 집에 가면 2.3m 높이의 아파트에 살고 상가에 가면 다시 2.5m 높이의 상가에 갔다가 1.5m 공고차에 실려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창의력이 점점 없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설계하는 학교가 하나 있는데 좋아. 그러니까 가운데 공원이 있었는데 중고등학교 운동장을 저 공원으로 빼내서 아이들이 체육 시간에 숲속에서 축구를 하고 방과 후엔 시민들이 와서 쓰고요. 여러 가지 캠퍼스를 가로지르는 산책로와 조깅 코스를 만들어서 자기의 체력과 기질에 맞게끔 선택해서 뛸 수 있게 해주고 제일 중요한 거는 각기 다른 모양의 마당이 있어서 1학년 때는 삼각형 마당에서 놀고 2학년 때는 연못에 있는 마당에서 놀고 3학년 되면 빨간 지붕 느티나무 밑에서 놀고 계속해서 바꿀 수 있게 하는 거죠. 문제는 이제 이런 학교가 지어지면 참 좋은데 여러 가지 교육부하고의 갈등과 이런 저항들이 되게 많고요. 지금의 우리가 있는 학교를 조금 개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미 만들어진 학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거를 생각해 보면은 제 개인적인 경험을 보면은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4학년 때 다른 그 같은 대학교 캠퍼스 안에 있는 학교였는데 옮기면서 중간에 테라스가 하나 있는 그런 공간이 하나 생겼어요.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은 축구하는 애들은 밑에 운동장에서 하고요. 고무줄하는 여학생들이나 얌전한 남학생들이 그 테라스에서 놀아요. 그래서 거기서 내려다보면서 노는 거죠. 다양하게 공간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학생 수가 학교마다 줄잖아요. 그 빈 교실들이 생겨납니다. 그 빈 교실이 생겨난 거를 뭐 특별활동실을 만들면 안 되고요. 저는 그걸 부숴서 테라스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10분 쉬는 시간 동안 나가서 쓸 수 있게끔. 빈 교실이 없는 학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옥상을 개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옥상에 갈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하늘을 볼 수 있게 해주고 자연도 느끼고 거기를 정원으로 꾸미면 더 좋겠고요. 그럼 분명히 그럴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옥상 올라가서 담배 피우면 어떻게 하냐? 그럼 CCTV 카메라 달면 되죠.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하냐고 할 거예요. 유리로 된 벽을 설치하면 돼요. 그럼 그럴 돈이 어딨냐 그럴 거예요. 그러면은 교무실이라도 4층으로 옮겨야 돼요. 지금은 1층에 교무실이 있기 때문에 2층 아이들도 밖에 나가기가 힘든 거예요. 경비실 마냥 1층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앞서서 우리가 높은 데 있는 사람이 권력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높은 선생님들은 제일 꼭대기층으로 가야 돼요. 1층은 아이들에게 양보를 하고 거기서 바깥에 정원을 보면서 공부할 수 있게 해줘야죠. 돈이 되면은 창문턱을 부숴야 돼요. 유리창을 밑에까지 내려서 바깥에 정원을 더 많이 볼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걸 폴딩 도어로 만들어서 날씨 좋은 날은 접어가지고 바깥에 있는 꽃 냄새를 맡으면서 공부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거꾸로 됐어요. 우리 아이들은 닭장 같은 데 집어넣고 엄마들이 한 오전 11시에 카페에 모여가지고 맞아. 폴딩 도어를 열고 차를 마시면서 방과 후에 어느 학원에 이렇게 뺑뺑이를 돌릴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지내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좋은 걸 먹이고 입히지만은
건축 공간으로 애들을 다 망가뜨리고 있다는 자각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식은 책에서 배우고 지혜는 자연에서 배워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우리의 학교는 지식만 가르칠 뿐 지혜를 가르치는 자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자연을 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소통이 단절되어 있는 현상들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도시 안에 얼굴을 맞대고서 다양한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공짜로 머무를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게 공원의 배치고 그다음에 벤치의 숫자고 걸어갈 만한 거리에 도서관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죠. 과거의 그리스 사회를 보시면은요. 다양한 사람들이 의견을 모아서 나눌 수 있는 아고라 같은 광장이 있었고 원형극장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들이 있었던 거죠. 거기서 다양성을 서로 교환하면서 그런 그리스 문화의 꽃을 피울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다양한 생각이 만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21세기형 아고라와 원형극장이 필요하다. 그게 우리 시대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책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축 공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서 나를 이해하고 나하고 다른 사람을 조금 더 화목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건축 공간들을 더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